어벤져스 전략회의 3월 10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정말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대략 한 14일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 헌법 재판 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도 생겼고 또 저희가 이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직 현재 내부가 뭔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이번 주에 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그때 결과를 놓고서 꽤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왜냐하면 이게 4대4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재판관들이 어차피 기각될 건데 굳이 우리가 4대4로 이거를 해야 되냐. 그냥 전원일치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냥 소수 의견으로 담아 넣자. 아마 이제 좀 보수 쪽에 있는 이 재판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진보 쪽에 있는 재판관들이 바득바득 그냥 본인들 그 반대를 하겠다고 문영배를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꽤 지금 감정의 앙금이 좀 남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뭐 아직 뭐 저희들은 8명 중에서 뭐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소 소장이 이렇게 상황을 보고 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정말 기각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지만 인용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그냥 의견들 좀 모아서 그냥 인용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수 의견을 다는 형태로 이제 그동안 그렇게 큰 분란이 없도록 했는데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이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소장 대행이고 조금 그런 점에서 이제 리더십이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법조계 원로한테 좀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이 이제 점심 먹을 때도 헌법재판관들끼리만 모여서 네, 먹는 따로 경우가 먹어요. 뭐 있고 뭐 대부분이고요. 저녁 식사하러 가도 그렇고 뭐 회의에도 그렇고 심지어 퇴직 후에 네. 뭐 모임을 갖더라도 그때고 뭐 9명 그 같은 시기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보수냐 진보냐 인명권자가 누구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원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전원일치로 많이 하는 게 그간의 헌재의 그렇죠. 뭐 관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으로 그렇게 약간 금이 갔다면 그렇다면요 최근에 지금 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네. 지난주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결혼식을 안 가겠다라는 의사를 막 재판관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자기가 더군다나 주심 아닙니까? 괜히 갔다가 그게 조금만 티라도 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뭐 재판관들 그래도 그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뭐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지금 재판관들 내에서도 굉장히 뭔가 민감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외부인들이 잘 알기 힘든 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들도 본인들 친구도 안 부르고 아주 소규모로 해서 재판관들은 몇 분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 변호사 보시기에는 언제로 예측하십니까? 원래는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많이들 그렇게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에 아마 여파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듯이 기왕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서 혹시 법적인 결함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법과 뭐 형사소송법 등을 따져보면서 저는 리뷰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가 보면 또 평의 과정에서 모아졌던 의견이 다시 벌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결론을 내든 의견을 좀 모아지는 형태로 의견을 결정을 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급하게 결정을 서두를 건 없다. 뭐 마냥 늦출 건 아니지만 굳이 급하게 서두를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좀 넘길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좀 충격적으로 본 뉴스 하나가 있었어. 요걸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중국인 99명이 당시에 체포를 해서 오키나와 기지로 압송이 됐다. 뭐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그때 보도를 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마저도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이 기사를 인용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선관위가 문제가 네. 있다라는 걸 인용을 했고 또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뭐 다들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장애 집회에서 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관련된 유튜버들도 이걸 계속 퍼날랐어요. 네. 자, 근데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추적 60분에서 밝혀졌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 추적 60분이 KBS에서 금요일 밤 10시인데 이게 사실은 한 주 전인 2월 28일에 방영될 예정이었어요. 네.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은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해갖고 1편이 나갔어요. 네. 1편이 나간 상태에서 이게 2편으로 후속편으로 이제 편성이 된 건데 갑자기 이제 방송 하루 전에 이게 이제 이 편성 취소가 됐는데 네. 이 제작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2월 28일에 이른바 극우 단체를 자극하는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은 3월 1일 그 우파 대규모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는데 네. 혹시라도 그 옆에 있는 KBS 건물이 이게 침탈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못 내보낸다. 뭐 이런 건데 그래도 한 주 늦춰졌고 지난주 금요일 10시에 됐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안병희 씨라고 그럽니다. 42세고요. 저 사람이 그 캡틴 아메리카 복장 입고 또 중국 대사관 들어갈래 난입할래다 잡히고 뭐 했던 사람인데요. 네. 지금 추적 60분에서요. 3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합니다. 저 사람을 3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인터뷰할 때는 자신이 전직 CIA 블랙 요원이고 네. 아직도 미국의 그런 블랙 요원 공작 활동에 자기가 관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까지 그렇게 뻥을 쳐요. 근데 세 번째는 그 중국 대사관 난입할래다가 뭐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지 다 불어요. 네. 다 부는데 뭐라고 부느냐. 전부 나한테 속았다. 전부 나한테 속았다. 그리고 CIA 요원 그 신분증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UN 안전보안국 그 신분증 네. 뭐 이런 거 많아요. 네. 그 거기 저거 제가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그 뭐 영어로 된 신분증만 해도 한 뭐 서너 개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캡틴 아메리카 그 복장 있잖아요. 네. 그거 토탈 다 준비하는데 마련하는데 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무려요. 네. US 달러로요. 100불이랍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코스튬 뭐 코스튬 같은 거 입고 예, 간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죠? 따지면은 14만 원 안에 저거 그냥 완전히 패키지로 다 한 거래요. 다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 경찰 조사 결과 그냥 한국 군대 나왔고요. 네. 육군 그 예비역 병장이고요. 그리고 미군은커녕 미군 복무는커녕 미국에 간 기록이 없대요. 저기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분이 저기서 나와서 KBS PD한테도 저거 처음에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저렇게 미군 복장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장.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래서 블랙 요원인데 해외에서 파키스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에서 공작을 했대요. 이런데 그리고요 미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마이클 피터스. 피터스. 그래갖고 저 마이클 피터스. 마이클 피터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저 황교안 총리 저기가 네. 무슨 뭐 그 프레스센터에서 네. 또 기가 막혀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어때요? 예. 마이 네임 이즈 마이클 피터스 영어로 좀 얘기해. 황교안 전 총리 하다가 그다음에 또 한국말로 하니까 네. 또 금세 뭐 풀어지고 아이고. 자, 근데 이 사람이요, 바로 이 스카이데일리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요, 130건을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1,200분을 통화를 했고, 또 이걸로 인해서 7건의 기사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즉
CIA 용어를 사칭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기사를 작성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기사가 나가니까 이전에 우리 황교안 전 총리 사진 보셨죠? 정말 대한민국의 총리까지 지내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참 버젓이 저렇게 속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까지도 속아서 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거짓말 한번 했더니 이 나라가 흔들거리네?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뿌듯했겠습니까? 이게 스카이 데일리 그 선관위 99명 압송 저 기사는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믿고 또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된 뉴스가 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거의 사기에 가까운 사실 사기죠. 사기에 가까운 그런 조작들로 이렇게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까지 나왔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네. 이게 가짜 뉴스가 저 정도 되면 저거는 정말 뭐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거의 그런 해악성이 너무 짙은 가짜 뉴스여서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물러나던 때 했던 말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고 잠식당하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저런 종류의 사람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믿어주고 그래주면 여론 조작이 아니라 여론 형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원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살해까지 다 그러시네요. 살해 들렸어요. 근데 아이고, 참. 이 안병희 씨가요. 네. 그 스카이데일리 그때 감독님 이게요 원래 계엄이 터지고 그 계엄의 밤 그날 그 계엄군이 선관위에 갔잖아요. 그 선관위는 도대체 왜 갔느냐 그래갖고 일각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윤 대통령이 때려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이고 네. 그렇다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요 12월 중순경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추리 소설이다 하면서 네네. 그걸 올려요. 맞아요. 그거를 또 몇몇 사람들이 물어요. 네. 물어가지고 칼럼을 옮기고 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도요. 네. 저게 12월 26일자 황교안의 손편지인데 저 그 추리 소설을 갖고 이제 팩트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무슨 취재원이라든가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탄력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스카이데일리의 1월 16일자 기사가 최초예요. 단독. 그거 한번 감독님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 저 허겸. 허경 기자 아니에요. 네네. 이 보니까 이 안재희 씨가요. 안병희 씨죠. 안병희 씨가 저 허경 기자하고요. 무려 통화 자기 그 핸폰에 폰에 녹음된 것만 130여 건이래요. 그 통화 길이가 1200분이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추정 60분에 다 나와요. 근데 이분이요. 안병희 씨가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 쭉쭉 다 해주고요. 초고 작성하고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아. 그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은 이거니까 이렇게 좀 바꿔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그 내가 지금 지적한 거 있잖아요. 다시 바꿔하고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야. 이 보니까 이 안병희 씨가 스카이데일리의 데스킹까지 했어요. 미치겠네 진짜. 데스킹까지. 예? 참 여러분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거듭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그 진상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의 거짓말에 전직 총리 그다음에 이 정말 대통령 변호인 다 놀아났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또 제가 다 봐서 네. 또 말씀드리는데 웃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살해 걸렸어요. 혼자만 웃지 마시고. 저기 네. 이 인터뷰 중에요. 네. 대통령실에 이렇게 보여줘요. 아.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냐? PD가 물어보니까 이 깍을 딱 열어주는데 뭐 피터스 중인가 뭐다 하고 친필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대통령 친필인지 아닌지는 뭐 진짜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이제 뻥을 치고요. 제가 퀴즈 하나만 낼게요. 네. 저 안병희 씨랑 제가 네 사람을 불러드릴 테니까 네.
안병희 씨랑 사진을 찍지 않은 정치인. 어, 황교안, 네, 민경욱, 네, 나경원, 김민전. 네. 와 아, 진짜 찍지 않은 정치. 어려운데. 어려운데. 5번 없어요. 5번. 5번? 5번 없어요. 한동훈 없어요. 그래도 나경원 의원 3번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현정님은.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다 4명 같은데. 기권이에요, 기권. 네, 기권. 냈다 찍었어요. 냈다 찍었죠. 아, 저도 한번 속여봤어요. 아, 저도 한번 속여봤어요. 아, 역시 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군요. 4명이 다 사진 찍었을 걸로 저는 그 전번까지 예측했습니다. 다 있대요. 네. 수시로 문자하는 관계래요. 음, 저 사람이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취약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고 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야, 참 또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분도 아마 이거 보시면서 좀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저 사람에 속아서 많은 유튜버들이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쵸? 네, 돈 엄청 벌었어요. 네. 저것 때문에 저 뭐 슈퍼챗 땡기고 뭐 한 사람들 진짜 거기도 그 극우 유튜버들 그 부정선거 막 한 사람들 다 네. 장면 나오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아. 이렇게 취약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공군이 지난번 오폭 사고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좌표에 05를 00으로 입력했다. 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차례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하지 않았고 2번기가 원래 정확하게 했는데 1번기가 떨어뜨리니까 2번기가 줄 알고 그냥 눌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보가 이렇게 허점을 보일 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조금 전에 지금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고요. 핵잠수함을 지금 건조 중이라고 합니다. 건조 중인데 제가 아마 듣기로는 러시아가 북한군들의 피값으로 결국 이 핵잠수함의 가장 핵심인 이 원자로를 제공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잠수함도 없고 핵도 없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은 정말 자신들 이 젊은이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피값으로 하면서 저렇게 지금 이 무장을 더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3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저로 온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어제요. 이 권영세, 권성동 의원과 각각 30분 동안 차담을 나눴다고 그럽니다. 참 그저께 전화 통화한 거 이어서 직접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 정치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까라면 까라는 그런 검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